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둘러싼 희한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서 어제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1억 원의 보증금 납부 등 이제 몇 가지 제약 조건을 붙여서 당장 풀어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작 김 전 장관 본인은 구치소를 안 나가겠다,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채우겠다 이러면서 버티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법원은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나가지 않겠다면서 이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따져보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됐을 경우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법정 출석 및 증거 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그리고 주거지 제한과 출국 시 사전 허가와 함께 이 계엄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입니다. 이때까지만 버티면은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이 되는데 당연히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각종 제약들을 붙은 보석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한 검찰이나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이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건부 보석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 가능을 하고요. 이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는 거 결국 법원과 검찰 측이 결국 해결할 일이다. 이런 지적이 할 만합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구속기간 만료를 코앞에 둔 피고인한테 여러 제약을 걸어서 며칠 먼저 풀어주겠다. 이게 법원과 검찰의 의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김용현 전 장관의 행태는 용납하기 힘든 게 분명하고요. 확실한 사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 해도 김 전 장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편법으로 발을 묶어서 풀어주겠다. 그것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증금까지 내라는 법원 그리고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고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어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곧바로 불복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구에 따라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임의로 인신제약을 연장하거나 이 강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원리와 무죄 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면서 위헌적 요소 등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구속기간이 다 될 때까지 최대한 붙잡아 뒀다가 보석을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상 구속을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구속기간이 다 만료될 것 같으니까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임의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기간 만료 전 직권 보석의 전례가 없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정진상 전 실장 등도 같은 방식으로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기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보석 결정에 불복을 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보석 집행 그리고 재판 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관심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 전 장관이 끝내 거부하면서 구치소에서 버티기를 한다면 강제로 쫓아낼 방법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석이 결정됐지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피고인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내는 등 집행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불복하며 집행 조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보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검찰은 형소법에 따라 석방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향후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제 직권 보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김 전 장관 측의 불복으로 인해서 무산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보석 결정 자체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법원과 검찰, 특히 이 법원의 담당 재판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그 재판부죠. 그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을 봐주기 위해서 보석 결정을 했다. 지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니까 즉각 이 내란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게 사법 정의냐면서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검찰을 향해서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했어야 한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또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검찰이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 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이 보석을 먼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면서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요. 법원과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느슨하고 태평한 수사와 재판은 무의미하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손을 떼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역시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이 결이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총국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반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권의 주도로 내란 특검까지 본격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조건부 보석이라는 방법을 쓴 것이라면서 실제로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보석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석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보석을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근데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거든요. 네. 수사 중에 나온 다른 별건을 가지고 그걸 추가 기소를 해서 네. 그걸로 구속을 새로 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속을 연장하는 그 방식을 써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검찰이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출범시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 수사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법원이 김용현, 그러니까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내란죄 관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현 전 장관은 그거 자기는 10일 뒤면, 그러니까 26일이기 때문에 이제 10일도 아니죠. 10일 뒤면 풀려나는데 굳이 1억 원 보증금까지 내고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받아서 풀려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구치소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장관의 이른바 발을 묶고 또 입을 묶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또 민주당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해서 뭔가 짬짬이를 했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어떤 피고인이든 이 보석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든 데다가 받아들여진 보석에 대해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입니다. 국가적 주요 범죄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조건부 보석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와서 대놓고 증거인멸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의 지금까지 재판 진행, 검찰의 수사를 비판 안 할 수 없는데 과거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추가 기소를 통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보면 6개월에 이 구속 시한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 SK 뇌물죄를 추가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거든요. 이 사건도 당연히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 중에 죄송한데 예.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할 그 죄목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요. 내란죄 관련해서 특검 수사 범위에 있는 외환 관련된 범죄도 있고요. 내란 목적 선전 선동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게 수사 범위의 대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그러면은 추가로 구속을 할 수, 기소를 할 수 있나요? 수사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안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사전에 거군요.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싶어도 이미 이제 권한은 특검에 넘어간 상태죠. 그런데 특검은 또 20일에 수사 준비 기간이 있고 수사 준비 기간을 마치고 특검팀이 모두 구성이 돼서 정식으로 출범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은 6월 26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그나마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이런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 붙어도 석방된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걸 다 잘 지키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 증인 접촉 금지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결정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석으로 나온다고 해도 김 전 장관이 그것을 잘 준수할지는 객관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불복하고 만기 석방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은 만약에 그렇게 석방이 됐다가 다른 증인이나 공동 피고인을 접촉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는 특검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증거인멸을 사유로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